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1월 29일이고요. 오늘 이제 오후 강의 일정 나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미국 기업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을 다룰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학회 강의를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계셨던 학생분들 중에 한 분께서 선생님 제가 최근에 MSTU라는 ETF를 샀대요. 그래서 MSTU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이제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를 제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를 이용해야 하는 기업인지는 제가 모른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인데 특정 종목을 담는 ETF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를 튕겼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이건 뭔가 위험하고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함께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는 꼭 다른 분들께도, 그리고 특히 요즘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쏠려 들어가는 테마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리 비트코인이 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라고 모두 좋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먼저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먼저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9월 말에 공시됐었던, 이게 뭐 3분기 보고서인지 2분기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냥 단위를 세겠습니다. 전체 자산 총계가 830만이에요. 이게 아마 1000 단위니까 뭐 8.3 빌리언 정도 될 건데 그냥 여기 단위로 세겠습니다. 토탈 에셋이 8.3 밀리언인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크게 뜨이는 게 뭐냐면 디지털 에셋이라고 해서 685만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면 한 150만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숫자가 조금 크다고 보이는 게 deferred tax asset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얘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금 자산 항목들이 거의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이 회사가 아직까지 정확히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들과 관련된 자산들은 거의 차지하지 않고 있고,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만 685만을 들고 있으니까 다른 항목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요거만 한번 볼까요? 지금 작년 연말과 비교를 해봤을 때 토tal 에셋이 작년에 476만에서 830만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400만, 한 360만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죠. 디지털 에셋이 보니까 360만에서 680만으로 여기도 한 300만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뿐만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만 보더라도 디지털 에셋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부채 쪽을 가봐야 되겠죠. 항상 자산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면 그 자산을 구성하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이 되어 있는지를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Total liability, 부채의 총계가 250만에서 450만으로 한 200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늘어났냐라고 보면 여기 long-term debt라고 나와 있죠. 220만 정도 하던 게 420만이 됐으니까 딱 200만이 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금액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고, 전체 부채가 늘어난 게 장기 차입금이 200만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비트코인이 한 300만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만에 해당하는 그 자금의 원천은 long-term debt, 장기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본 쪽 한번 가볼까요? 자본 쪽 역시 210만에서 370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150만, 160만 정도 는 건데 자본이 늘었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이익이익금이 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회사는 여기 accumulated deficit 보세요. 이게 이제 누적 결손금이거든요. 요게 마이너스 100만 정도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 150만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9개월 동안 사실 회사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순적자, 순손실은 한 50만 정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럼 자본 총계가 도대체 어디서 늘었을까? 라고 보면 여기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라고 해서 한 반올림에서 400만에서 600만으로 여기서 200만이 튀어 있어요. 여기서는 순손실료는 요거를 깎아먹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Class A Common Stock이라고 해서 보통주가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Class A Common Stock이 늘면서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 늘었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스톡옵션 행사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회사는 지금 최근 9개월 동안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으로 100만 정도를 200만 정도를 땡긴 거예요. 200만 정도를 땡기고 그리고 장기 차입금으로 또 200만 정도를 땡겨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디지털 아셋,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사는 데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산이 가뜩이나 없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애셋을 사기 위해서 차입금을 빌리고 디지털 애셋을 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주주들 뒤집어졌을 일이에요. 근데 딱 하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그럼 이 회사가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는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 회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었다고 하면 이 기업은 정말 욕을 많이 먹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야 앞으로 향후 변화하는 트렌드에 열심히 잘 타고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알짜배기 브랜드 기업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회사는 사실 자기 본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뭐 AI 쪽으로 해서 뭐 데이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거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거 하는 기업인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산 부채 혹은 그 사업과 관련된 실적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오직 그냥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당장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확인했다시피 accumulated deficit이 늘어났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원래 사업을 하면서는 손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사고 싶은 비트코인의 그 양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돈을 조달해야죠. 하나는 200만 정도는 이제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장기로 빌리는 거고 나머지 200만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분기보고서 주석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애셋 항목을 찾아가지고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어요.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11월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뭐 impaired loss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회사는 비트코인을 25만 개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Digital Assets Carrying Value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마켓 밸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장부 가치가 한 685만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Cumulative Digital Asset Impairment Losse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평가 손실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가상자산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누적된 손실이 마이너스 300만 정도 탔던 얘기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은 장부상 이 임페어먼트 러스는 다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만 9월 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누적된 임페어먼트 러스가 한 300만 정도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9개월 동안 어떻게 됐었냐면 approximate number of bitcoins purchased 있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3분기 동안 산 금액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2만 5천 개 정도 샀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6만 3천 개 정도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치면 작년 9달 동안은 68만 밖에 안 썼는데 이번 9달 동안은 400만 정도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올해 그래도 1, 2월 때 비트코인 ETF 출시되고 무슨 반감기 이슈도 있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고 그 아마 올랐던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 9개월 동안 누적해서 잡혔던 이제 평가 손실 같은 경우가 작년 9달 동안에는 7만 6천 근데 이번에는 78만 이렇게 잡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트코인을 자기네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고 팔고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났고 장부 가치가 얼마고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시를 해준 기업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이 회사가 도대체 자기 사업 부문을 어떻게 공시를 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 재무제표들 보실 때는 MD&A를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사의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이사의 경영진단이라고 하는 챕터는 사실 그냥 되게 표면적인 내용들만 씁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MD&A를 정말 목숨 걸고 쓰거든요. 경영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꼭 MD&A를 가서 확인하시면 좋은데 아예 이 회사가요. 자기네가 하는 그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는 그런 산업 말고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자기네들의 전략을 먼저 적어놨더라고요. 아예 타이틀로 Bitcoin Strategy 하고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첫 번째 보세요. Issuing debt or equity securities or engaging in other capital raising transactions with the objective of using the proceeds to purchase Bitcoi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 부채도 조달할 거고 자본도 발행할 수 있어. 유상 증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다른 자금 조달 택틱도 내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비트코인 살려고 할 거야. 이게 그냥 첫 번째로 그냥 박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enter into additional capital raising transactions that are collateralized by our Bitcoin holdings.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비트코인 자산 들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그런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물론 사람들마다 뭐 이게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화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어떤 담보를 잡을 때 담보 자산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해준다라고 치더라도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 회사 이제 EOD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진콜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적어놨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Consider pursuing strategies to create income streams or otherwise generate funds using our Bitcoin holding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부터 뭔가 현금 창출, 소득 창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고도 제가 굉장히 많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에서 뭐 배당이 나온다거나 누군가 나와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거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기업이 성장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하는 하나의 자산일 뿐이지 얘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컴 스트림을 창출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추구하겠다? 만약에 정말 추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전에 없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정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 현금 흐름을 당장 창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얘네들이 써놨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로예요. 이 회사가 자기 본업을 너무나 제대로 하면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회사는 그냥 비트코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는 거죠. 적어도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주가가 뜨겁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조건은 달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본업을 잘해야죠. 본업을 잘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인정. 자, 근데 본업에서 잘한다는 거는 저는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본업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본업에서 이익이 안 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과거 테슬라가 보여줬었던 추세처럼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있으면 그건 회사가 오히려 손실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찾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한번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실게요. 첫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기 본업에서 이익이 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거부터 보실게요. 이 회사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손익계산서고요. 여기만 한번 보실게요. 제가 나머지 것들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나기는 납니다. 뭐 Product License, Subscription Services, 뭐 Product Support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34만 정도가 나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Cost of Revenue, 매출 원가가 쭝쭝쭝쭝 타가지고 매출 원가 총계가 9만 5천이 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ross Profit이라고 하면서 매출 총이익이 한 반올림에서 25만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익이 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밑에 쭉 하고 내려가 보시면 Total Operating Expense라고 하면서 100만이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만을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80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기 본업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물론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여기를 보셨어야 됩니다. 여기 판관비, 요게 판관비거든요. 판관비 밑에 Digital Asset Impairment Losses라고 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에서 3분기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된 손실을 80만 정도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례적이니까 빼자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4분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서 이거는 다 없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Sales and Marketing 해서 10만 들어가 있고요.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코스트가 한 10만 들어가 있고요. General and Administrative, 그냥 일반 관리비 10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합하면 얼추 30만이에요. 이 회사가 매출 총이익이 25만이 채 안 나오는데 요거
디지털 아셋 임페어먼트 로스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판관비가 30만 원이 나와서 어차피 자기 본업에서는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이건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첫 번째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데이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거 가지고 이익이 어차피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야죠. 적어도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자, 제가 매크로 트렌드에서 이 회사 이제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 매출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분기별로도 그렇고 각 분기 기준 최근 12개월도 그렇고 매출이 쭉 2014년도까지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회사는 코로나 때 잠깐 반짝했었던 거 말고는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회사의 문제예요. 자기 본업이 있는데 본업에서 이익도 안 나고요. 매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이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지가 되는 걸로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지가 되기는커녕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밖에 사람들의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빵빵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운영한다 그러면 회사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차입금을 빌리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비트코인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냥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주식이라고 한다고 할지언정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희 그 학교에서 학생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MSTU라고 하는 그런 두 배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는 정말 도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사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 회사의 주가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올랐다.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주가가 오른 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채널을 보고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박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업을 분석을 하고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 최소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 채널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업들에는 조금 투자를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리 비트코인이 열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은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이고 정 코인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냥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시면 그게 차라리 깔끔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 전달해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